신장 건강과 노년 건강을 위한 저녁 식습관 특별 방송.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 건강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이가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오늘은 50대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저녁 식습관과 신장 건강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신장내과 전문의 김도윤 박사님입니다. 김도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가은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저녁 식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삶의 질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사실 많은 분들이 노년 건강이라고 하면 혈압이나 혈당은 신경 쓰지만 신장은 비교적 늦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장은 아주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한번 심하게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히 저녁 식사와 관련된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들 중에는 건강하다고 믿었던 생활 습관 때문에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밤은 몸이 회복해야 하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장을 밤새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음식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붉은 고기라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음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소고기가 문제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세 여성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저녁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먹지 않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죠. 처음에는 몸무게도 줄고 기운도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기 시작했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피부가 건조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고 신장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단순히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습관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붉은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견딜 수 있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밤은 신장이 회복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결국 장기간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장까지 부담을 받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생선입니다. 특히 찌거나 삶은 생선은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저녁마다 고기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짠 반찬입니다. 특히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맛 없을 때 김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문제는 지나친 염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혀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더 짜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나트륨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남성 환자는 하루 3끼 모두 김치를 드셨습니다. 특히 밤에는 라면과 김치를 자주 드셨죠. 몇 달 후 다리가 붓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도 높았고 단백뇨까지 발견됐습니다. 정말 흔한 식습관인데 결과는 심각하군요. 맞습니다.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혈관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점점 망가집니다. 특히 밤에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더 쉽게 몸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김치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최대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를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고 국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는 음식입니다. 바로 라면과 흰 빵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밤에 간단하게 먹는 메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장에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포화지방과 각종 첨가물이 많습니다. 흰빵 역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67세 여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혼자 살고 계셨는데 밤마다 식사 대신 빵과 커피로 해결하셨습니다. 간단하고 편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5개월 뒤 심한 피로와 부종이 생겼고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몸은 계속 갈증을 느끼는데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야 상태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정말 식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꿔버리는군요. 맞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밤늦게 마시는 진한 커피와 진한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낮에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결국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혈압과 혈당을 흔들고 결국 신장 기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79세의 남성 환자는 밤마다 건강을 위해 녹차를 진하게 마셨습니다. 본인은 몸을 정화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밤에 7번 이상 화장실을 가고 있었고 만성 탈수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의외의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시간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녁에 먹으면 신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맑게 끓인 애호박 수프입니다. 애호박이 신장에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몸속 염분 배출을 돕고 소화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 먹어도 위와 신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직접 권했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붓고 자주 깨셨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 애호박 수프를 드신 뒤부터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찐 생선입니다. 특히 명태나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이 좋습니다. 왜 흰살 생선이 좋은가요?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지방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튀기지 않고 찌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검은깨 죽입니다. 검은깨 죽은 예전 어르신들도 많이 드셨던 음식이죠. 맞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검은깨는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변비가 심한 노년층에게 좋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연자육입니다. 즉 연꽃 씨앗이죠. 연자육은 불면증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연자육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밤에 마음이 불안하고 자주 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신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핵심은 신장을 밤에 쉬게 해주는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늦은 시간에 가장 무거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장기들은 계속 일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늦은 밤 야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기 전 커피나 라면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매일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피해야 할 음식은 붉은 고기, 짠 반찬,
라면과 흰빵, 그리고 진한 커피와 녹차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은 애호박 수프, 찐생선, 검은 깨죽, 연자육입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 같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몸이 붓고 피곤하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초기 경고 신호 7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오해하는 증상이 사실은 신장 기능 저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강이었고 함께 해주신 김도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건강 특집 대담.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신장 건강과 노년기의 식습관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지난 방송 이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저녁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밤에 과일을 먹는 것이 괜찮은지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바나나, 멜론, 오렌지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을 밤늦게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리듬 이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상대적으로 안전할까요? 사과나 배처럼 수분이 많고 부담이 적은 과일이 좋습니다. 단, 양은 적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일을 식사 대신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한 습관도 있을까요? 네, 밤늦게 국물을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은 국물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국물 음식이 염분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찌개, 탕, 라면, 국물, 해장국 모두 나트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국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실제로 밤에 짠 국물을 먹은 다음날 손이 붓거나 반지가 꽉 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 역시 신장이 힘들다는 신호인가요? 맞습니다. 신장이 염분과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에 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부종이 생기는 것이죠. 박사님, 그럼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좋나요? 많은 분들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개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장이 정상인 사람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이 깨지고 신장이 쉬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군요. 맞습니다.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정보를 무조건 따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반드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저녁 식습관으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김소연, 박 원장님,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저녁 식습관이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박준영 원장, 맞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잘못된 음식까지 더해지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이미 상당히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김소연,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준영 원장, 대표적으로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증상입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야간요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하루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증상,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피곤한 증상도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김소연, 정말 흔한 증상들이네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박준영 원장,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도 신장에는 부담이 되는 음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짠 반찬과 국물을 함께 먹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김소연, 한국 식탁에서 국물을 완전히 빼놓기는 어렵잖아요. 박준혁 원장,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밤늦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육개장 같은 국물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밤새도록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쉬지 못합니다. 진행자 김소연, 결국 신장이 야근을 하는 셈이군요. 박준혁 원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저는 저녁마다 라면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던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고혈압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곡물 섭취를 줄인 뒤 수치가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진행자 김소연, 역시 음식의 영향이 정말 크군요. 박준혁 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밤늦게 과도하게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과 방광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김소연, 그러면 물은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박준혁 원장, 가장 좋은 방법은 낮 동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야간뇨가 심해지고 숙면이 깨집니다. 숙면 부족은 신장 회복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진행자 김소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결국 신장을 지키는 핵심은 거창한 보약보다 생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혁 원장, 맞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자 김소연, 그렇다면 박 원장님, 신장 건강을 위해 저녁 식사 시간도 중요할까요? 박준혁 원장, 물론입니다. 늦은 시간 식사는 신장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 9시 이후 식사는 체내 대사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들게 되면 몸 전체의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진행자 김소연, 많은 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야식을 드시잖아요. 박준혁 원장, 그 습관이 정말 위험합니다. 족발, 치킨, 맥주 같은 야식은 나트륨과 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맥주는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온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탈수를 유발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진행자 김소연, 어르신들 중에서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밤마다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괜찮을까요? 박준혁 원장, 적당량은 좋지만 지나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과 인 조절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과하게 먹으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김소연, 결국 좋은 음식도 양과 시간이 중요하군요. 박준혁 원장,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를 겪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자 김소연, 마음 건강도 신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박준혁 원장,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권합니다.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합니다. 진행자 김소연, 오늘 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뿐 아니라 중년층도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준혁 원장, 맞습니다. 신장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수년 동안 쌓여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행자 김소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박준혁 원장, 건강은 특별한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김소연,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저녁 식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에 신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감, 식욕저하, 피부 건조,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혈압 조절과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과 어지럼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건강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과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사구체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음식 조절뿐 아니라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곡물은 가능하면 남기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며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역시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습관은 신장뿐 아니라 간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새벽까지 깨어있는 생활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국물 한 숟가락 줄이기, 라면 먹는 횟수 줄이기, 늦은 밤 커피 끊기 같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서윤 원장님,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밤에 자주 깨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최민호 원장,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화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밤에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깬다면 신장 기능 저하뿐 아니라 심혈관 문제, 혈당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서윤, 그러면 야간요가 왜 그렇게 위험한 신호가 되는 건가요? 최민호 원장, 원래 건강한 신장은 밤이 되면 소변 생산량을 줄입니다. 몸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농축 능력이 떨어져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숙면이 깨지고 몸의 회복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진행자 이서윤, 잠을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최민호 원장, 그렇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세포 회복과 면역 조절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밤새 여러 번 깨게 되면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는 다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진행자 이서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군요.